Shan Culture.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이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생, 바이든은 1942년생이니 바이든이 4살 더 많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초반에는 바이든이 많이 앞서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결국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느라 외교부가 분주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바이든의 당선을 더 원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글씨를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글씨 분석은 사람의 내면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글씨 분석을 왜 하는지, 얼마나 믿을만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글씨 전문 컬렉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김구, 손병희, 박은식의 글씨입니다. 수집을 하다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글씨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글씨를 연구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비교 분석한 필적은 말한다를 출간했습니다. 2015년에 낸 어린아이 한국인은 글씨로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책입니다. 2020년 초에 출간한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글씨 연습으로 내면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비롯해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와 꽤 많은 인터뷰와 자문을 했습니다. KBS, SBS, MBC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필적학이라고 하는데 글씨의 크기, 모양, 간격, 기울기 등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추론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글씨를 연구하는 서론이 발달했고, 서양에서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필적학이 발달했습니다. 필적학은 글씨를 쓸 때 머리에서 손과 팔의 근육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선, 굴곡, 점 등을 만들기 때문에 필적이 내적 세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글씨를 분석해서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글씨가 놀라울 정도로 가깝다고 한 것이 최초의 필적학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17세기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필적학이 발달합니다. 1895년 독일의 비렐름 프레이어는 필적 심리에서 글씨를 쓰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대뇌이므로 글씨를 뇌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글씨와 성격의 상관관계를 믿은 주요 인물로는 공자, 주자, 소동파, 이황, 송시열, 괴테, 셰익스피어, 발자크, 아인슈타인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탄저균 사건 때 FBI가 범인 색출에 필적학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사에서 다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씨 분석으로 사람의 능력이나 에너지 등을 비교할 수 있으니 선거 결과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선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선거 결과 예측보다 쉽습니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 입장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트럼프는 기이한 행동만큼 글씨체도 독특합니다. 유사한 글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력이 두껍고 피랍이 강한 것을 보면 무쇠처럼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규적인 크기와 모양으로 보아 논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씨를 침범하는 등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글씨는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 정치인들의 글씨는 큰데
트럼프의 글씨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즉, 실속을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정치인보다는 재벌의 특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글씨는 글자 중 상당수가 읽기 어렵습니다. 이런 글씨는 주로 성격이 급하고 사고가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글씨를 보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이 있는데 바이든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글씨체로 보면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인물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비범하고 탁월합니다. 바이든의 글씨는 닉슨 대통령, 나폴레옹 3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에게 정치인의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로 매우 긴 글씨를 보면 기세가 강하고 판단이 빠르며 결단력이 있어서 정치인의 소질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 결단력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글씨는 매우 가파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초선을 보입니다. 매우 긍정적이며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질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눌러 쓴 것을 보면 피랍이 유난히 강해서 에너지가 강하고 주관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글씨 중 서명 부분은 위아래로 긴데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J자를 밑을 향해 빠르게 내리긋는 것을 보면 결단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글씨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보면 행동이나 판단이 빠르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랍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내면의 에너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력입니다. 트럼프의 글씨는 M이나 N의 모서리에 각이 많이 지는 등 필획에서 모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처럼 모난 글씨는 보기 드뭅니다. 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글자 크기가 아주 고른 등 규칙성이 뛰어난 것을 보면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빈틈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가 강하고 감정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정지향적입니다. 바이든은 B의 밑부분이 열려 있는데 자기 인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일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고 종종 불규칙성을 보입니다. 이는 사고가 명료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일을 맞더라도 완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루스벨트, 레이건 등은 읽기 쉬운 글씨를 썼는데 반해 닉슨의 글씨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의 글씨는 M이나 N의 모서리에 각이 뚜렷한 것을 비롯해서 필력에 모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는 모난 성격이고 때로는 저항적임을 말해줍니다. 행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자를 종종 침범하는데 이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서명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크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글자가 커서 무대기질, 과시욕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글씨는 직선보다는 곡선 위주여서 모나지 않은 성격을 말해줍니다. 서명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큰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형태, 크기, 간격, 기초선 등에서 변화가 많아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융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행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자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빈도수는 트럼프가 훨씬 많겠지만 그 정도는 바이든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가로선이 매우 길어서 인내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경우에도 의지가 꺾이지 않지만 적절한 시점이 올 때까지 참아내는 성격입니다. 인내심이 긴 것은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분 모두 미국의 대통령,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로 성공했으니 이런 글씨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글자 간격은 꽤 좁은데 이는 자의식이 강하고 스스로 고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끔 불규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입니다. 가끔 의외의 행동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글씨는 형태, 간격, 기초선, 크기 등에서 불규칙성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 보면 감정 기복이 있고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글씨만으로 당선 가능성을 확실히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씨 분석으로 보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유능하고 에너지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다음은 당선될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보여준 대로 주관이 매우 강하고 뚜렷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무쇠와 같은 강인함을 가졌습니다. 또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며 치밀하고 인내력이 있으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지만 사고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해서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닉슨,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행동에 예측이 어려우며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용기나 과단성이 있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돌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